네, 저희가 약 8가지가량의 진단 방법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나 3개 이상 체크하신 분들 꼭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족저근막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꾸준하게 치료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심각할 경우에는 좀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수술을 고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육전 원장님. 그렇다면 이 수술하는 경우 정말 심각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족저근막염이 발생해서 우리가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 자체가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좀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좀 힘든 과정의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치료 자체가 힘들어서 또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쳐서 실제로 수술을 권유받으시고 또 수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질환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또 통증 자체가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족저근막염 환자분의 총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해당하는 85% 이상 환자분들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분명히 가능하고요. 이 수술 치료라는 거는 아무래도 수술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족저근막염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골신경이라고 하는 다리 아래쪽에 신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수술은 한 번 또 두 번 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술을 권유받을 때는 3명의 의사를 만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항상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